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브럼 정 박사입니다. 저희 ABM에서 하는 그 주니어 리더 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조금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 광고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ABM의 리더 스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미라클 3기입니다. 3기. ABM 미라클 리더스쿨 3기 추가 모집 광고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김현철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지휘를 합니다. 지휘를 하면서 클래식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요분이 하는 거를 조금 어떻게 하는지를 듣고 저희 ABM에서는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빗대서 이 김현철 씨의 하시는 거를 조금 하면은 제가 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요 부분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요 분이 하시는 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곡이 다 알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듣기 전에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전에 자, 요게 이제 저 같은 클래식의 문외한이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저걸 듣고 저는 뭘 느끼냐면 그냥 소리, 조금 화음이 잘 조화된 어떤 소리다. 그런 소리의 바다에 빠져서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저게 어떤 특별히 무슨 나한테 뭘 일으키거나 이런 거가 아니거든요. 그냥 소리. 소리 좋구나. 그 정도로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김현철 씨가 설명을 해줍니다. 캐논이라는 곡이에요. 캐논 변주곡이라고 했는데 캐논이 뭐냐 이거예요. 네, 캐논이 뭐냐라는 건데 나는 캐논 그러면은 꼭 저것밖에 없어요. 캐논 그러면은 대포 쓰는 거, 전쟁, 이런 것밖에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곡이 왜 캐논이라고 붙였을까? 캐논은 1812년 이래가지고 전쟁하는 거, 전쟁 쿵 쓰고 뜨고닥뜨고닥뜨고닥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서곡이라든가 이런 거 개념이 이 캐논이라는 거를 붙이면 맞을 거라고 이제 문외한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저분이 캐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역시 예전에 궁금했는데 안 알려줘요. 사람들이 주변에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캐논을 직접 한번 제가 좀 설명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은요 바로크 시대의 곡이다 보니까 바흐보다 위에 있는 사람 곡이다 보니까는 단순합니다. 당시에는요 클래식의 법칙을 정했어요. 음악의 법칙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사람이 듣기 좋다 이겁니다. 첼로가 연주를 좀 해줘요. 근데 이제 첼로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못 들으시는데 전 이제 40년 듣다 보니까 다 들리는 겁니다. 만 혼자 괜히 말이야 멋진 척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첼로가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냥 좋고 중저음에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지. 저 김현철 씨가 얘기하는 실제 잉앙 하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들어봅시다. 한번 해주세요. 혼자 한번.
이게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더가, 그러니까 선생이 어떻게 가르치냐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그 첼로가 중점에 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어떤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 김현철 씨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저 첼로가 하는 거는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선생님들 아니면 학원의 여러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그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백지와 같은 상태예요. 거기다 뭔가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채워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채워놔요. 근데 선생이라고 학교에서 공적으로 그 라이센스를 준 거 아니에요.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김현철 씨가 첼로는 한다니까 이제 내 귀에는 첼로 하면은 그것밖에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크리스찬이 가리키는 그런 선생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계속 봅시다. 우리 김현철 전무님. 이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이제 해요, 이렇게. 첼로가 연주가 되면요. 이 곡의 원 제목이 세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통주 저음과 캐논과 지그 디장조예요. 코드 오브 푸디에 보면 곡이 다 나온다 이겁니다. 재밌게 생각을 하시면은 세대의 바이올린이 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올라예요. 비올라가 제3 바이올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 첼로 하나 있고요. 이거 말이죠. 챔벌라가 지금 말이죠. 이따 생각을 하세요. 자, 말이죠. 당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세 사람이 처음 바이올린이 맨 처음 같은 곡의 테마를 연주해요.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거를 따라가요. 그리고 첼로는 이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말이죠. 반복하는 형식을 캐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이죠. 가볼게요. 이제는 알고 딱 듣잖아요. 재밌다 이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둘, 셋. 할 준비하면 가지고 간다. 가자. 그죠? 똑같은 거 따라가는 거죠. 제3 바이올린 역할을 또 간다. 그래서 따라가서 이러한 양식을 캐논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들으시면 재미가 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저거를 듣고 나니까 내 귀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캐논이 뭔지, 캐논이 뭐 전쟁 관계되는 대포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캐논이라는 게 저렇다는 거죠. 첼로가 베이스를 깔고 제1 바이올, 제2 바이올, 제3 바이올 3개가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그게 또 따라하고 따라하고, 중고등학교 때 그 돌림 노래 있었잖아요. 뭐 하면 또 하고,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한다라는 걸 듣고 하니까 저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제 대학을 보내면 그럼 리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보내면 뭐가 되냐면 전문인이 됩니다.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직업을 21번이나 바꾼대요. 3가지 분야에 가서 따로.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은 고거가, 우리 때는 대학만 나오면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 직장에서, 심지어는 우리 우회 세대는 한 직장에서 그냥, 한국 같은 경우에 그 로열티, 충성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직장에서 직장을 막 바뀌고 막 이러면은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저 우회 세대는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때는 뭐 한 직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21번인가 27번을 직장을 바꾼답니다. 그것도 3가지 분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만 가면 되지. 여러분들 대학 보내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는 거. 근데 대학만 나와가지고는 계속 바뀌어서 계속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면은 전문의는 될 수 있어도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특히 제가 크리스찬 리더를 가르치고 싶어요. 크리스찬 리더를 기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이 너무 예수님 믿기에 험한 세상이 돼버렸어. 테크놀로지도 너무 발달해가지고 예수님 없어도 뭐 잘 사는 시대,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그런 시대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 넥 제너레이션 뭐가 황폐해지냐면 이 안에 보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 헤매고 막 이러는 거죠. 저는 뭐를 가르치느냐? 리더를 만들고 싶어요. 특히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세계에서 너무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 그렇게 가르쳐 세상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너무 억눌리고 크리스찬 중에서 뭐 제대로 성공한 사람도 없고 뭐 막 이렇거든요. 저는 정치인들 믿으면 조금 안 믿습니다. 대통령 되신 분들의 신앙 좋다는 분이 대통령 된다? 잘 안 믿어요. 근데 저는 걔네들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다스리는 크리스찬을 만들고 싶은 거. 그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럼 왜 우리 주니어 스쿨 광고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김현철 씨 캐논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하면 건방 전에 들었잖아요. 제가 이 캐논에 대한 강의를 듣기 전에 그 클래식을 들을 때는 그냥 뭐랄까 그냥 뭐 첼로의 중점 그 백그라운드 음악하고 소리내는 조화로운 어떤 그 정도만 느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캐논이라는 걸 듣고 나니까 내 머리에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리기 시작한 거야.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주니어 스쿨에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저것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뭐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다 보내고 그 똑같은 시간에 어차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 주니어 스쿨은 어디에도 하지 않는 그 리더를 주니어 시절에 빨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보이기에는 이 주니어 스쿨이 하는 거가 전혀 저게 효과가 있어 뭐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김현철 씨 클래식 강의를 듣고 내 뇌에서 지금 뭔가가 변한 거거든. 귀가 들리는 거야. 뭐 이렇게 돌림 노래처럼 이 바이올린이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한다라는 게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니어 스쿨을 하면은 그냥 세상의 지식의 바다에 그냥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냥 집어넣고 야 가서 배워 그리고 너는 성공할 거야. 그리고 성공에는 당연히 리더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럼 김현철 씨가 캐논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캐논이라는 게 그렇게 내 뇌에 들어왔고 내 귀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요 주니어 스쿨에 하는 거가 눈에 보이기에는 뭐 안 변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스페시픽하게 리더의 입장에서 리더가 어떻게 되는가, 리더라는 거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리더의 관점에서는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훨씬 더 단단한 리더의 그 위치에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20주가 모자라요, 사실은. 내가 보기엔
1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20주 동안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걸 듣는 학생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진 않지만은 벌써 뇌에는 리더라는 개념이 쓴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김현철 씨 요 캐논 강의를 여기에다가 삽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뜬금없이 왜 김현철 씨 강의를 넣느냐 이렇게 의문이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잠시 했습니다. 이 2기 주니어 리더 스쿨의 강의를 20주를 하는데 지금 17주까지 했거든요. 이제 18주, 19주, 20주, 3주 더 남았는데 저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리스트를 쫙 해가지고 뭐 꿈에 관한 거, 직업을 멋있게 미래에 관한 거, 역사에 관한 거, 종교에 관한 거, 경제에 관한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리더로서 어떻게 살 건가,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크리스찬 리더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거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 가서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자녀한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안 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리더를 자녀를 또는 손자들을 키우고 싶다면 꼭 여기 와서 저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선 제가 믿을 만하죠? 예, 전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지 여러분들 누굴 믿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20주 동안 믿겨주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저런 거를 하고 그 사이에 한 2분, 3분 동안 저 토막 경제 생생 매주 하나씩 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하면은 저런 거를 경제 토막 상식이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게 하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때는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던 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던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그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저걸 좀 알아야지 세계 경제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거든요. 그래서 토막으로 그냥 간단히 2분 3분 내에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한 주 안에 2분 3분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세계 돈이 미국으로 올린다. 왜 하냐면은 세계에 한국에 많은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는데 얘네들은 1% 2%에도 엄청 센서티브하게 해가지고 1%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확실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쫙 돈이 가면은 전부 해서 한국의 환율이 올라갑니다. 한국의 환율이 올라가면은 수출은 잘 돼요. 왜? 우리나라도. 근데 거꾸로 수출은 잘 되는데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출이 잘 되면 누가 이익을 받아요? 기업이 돈을 벌어요, 기업이. 근데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그건 누가 사줘야 되느냐? 국민들이 사야 됩니다. 사람들이 사서 뭐 물가 그거 한국에 지금 수입되는 게 얼마 많아요. 한국에 식량 자금률이 25%밖에 안 돼요. 75%는 사다 먹어야 돼요. 그 다 누가 먹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해결책이 뭐냐? 한국은 미국보다 더 금리를 더 높이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돈이 가지를 않게 되죠. 이거를 킵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융자 받아서 집 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가계부채가 한국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저렇게 많은 빚을 많이 졌는데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한국은 변동금리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자 내야 될 게 한 달에 100만 원 내야 된다면은 뭐 150만 원 내야 되고 130만 원 내고 이게 확 올라가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요런 거를 이제 토막 상식으로 20주 동안 한 주에 하나씩 조그만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물론 경제에 대한 한 주 동안, 2주 동안, 몇 주 동안 경제만 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경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막 상식도 가르친다라는 그런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영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앞으로는
이 번역기가 너무 좋은 게 나왔다. 그것도 저 핸드폰 어플로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은 다 통화가 된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영어 회화 배울 필요는 없어요. 영어 읽기나 뭐 문장 읽기나 쓰기나 이 정도만 하고 영어 회화할 필요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면은 반드시 영어 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명한 뭐 저런 거를 한 몇 분, 한 1, 2분 정도 들려준다. 2,000 years ago, 2,000 years ago, 그런 영어를 좀 해야 된다. the proudest boast was Civis Romanus Sum. 세 가지 중요. Today, the proudest boast is 세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 Ich bin ein Berliner. 영어. I appreciate 이런 걸. my interpreter translating my journal. 자,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추가를 등록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막 하고 싶다고 막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해야 되는데 누구 대상이 뭐냐면 중학생부터 원래는 고등학생까지 하는데 대학생까지 늘렸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더 좋아해. 내가 1기에도 대학생 몇 명 있었고 2기에도 있었고 지금 3기에도 대학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대학생들이 더 좋아해. 중고등학생보다. 하여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제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싶은 건 고3입니다. 고3은 수능 보기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들어왔다 나왔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3은 저거 하지 않게 등록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카페가 있어요. 에브라임 블레싱 미니스트리 카페인데 저 주소가 저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 주니어 등록 안내해서 거기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싶다 그러면은 등록 신청을 조기에다가 해서 클릭해서 저기에 이제 미라클 스쿨하고 그다음에 3기 주니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뭐 이름, 학력, 뭐 주소 이런 거 쓰는欄이 있거든요. 그걸 해서 하시고 하고 아니면 정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제 이메일 주소가 저 abram2040@yahoo.com입니다. 거길로 저걸 해주시고 문의를 하시거나 하고 합니다. 추가 등록 마감은 7월 1일까지인데 수업은 언제부터냐면 7월 9일부터예요. 7월 9일부터 20주 동안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저녁 주일날 밤 7시에서 9시 반까지 2시간. 2시간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 30분은 우리 간사님들이 개인적인 영적인 거를 많이 케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리더가 되지 절대로 수능을 잘 보진 않아요. 물론 뭐 기도해서 머리가 좋아서 수능을 잘 본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긴 있지만은 목적은 그게 수능을 여기서 다루는 게 수능이 안 나옵니다.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거 해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을 잘 보내겠다. 그렇게 그건 해당 사항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가 제 소망이고 여러분 자녀를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오직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벌써 변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2기인데 이제 3기 2기까지 이제 마치고 3기 모집 광고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리더로 됐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지금 많이 변화돼서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 생활이 달라진다. 이런 관증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카페에 들어오셔도 되고 목요 세션에서 들어도 보시면은 많이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 됨됨에 안에 무엇인가를 넣어줘야 되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넣어주는 그러한 너무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은 꼭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자를 꼭 이렇게 등록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리더로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단순히 출세나 이런 것뿐 아니라 그거를 당연히 되고 그거 플러스 대한민국을 이끄는 자 또는 세계를 이끄는 자를 만드는데 꼭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가 꼭 되시길 바라면서 꼭 등록해 주세요.